수학 강사 양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일단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 그 민트색 브로셔하고 같이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30분 조금 넘게, 영균쌤이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저도 30분 정도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하고 수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학기로 넘어가면서 탐구도 중요하고 뭐 논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국어 수학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겨울방학 때부터 쭉 들어가는 거고요. 국어하고 수학이야말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떤 방식과 유형에서 좀 탈피해서 수능형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자,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벌써 1년 됐는데요. 이투스 온라인 런칭을 해서 인강 강사하고 있고, 내신 고정이란 책 아시나요? 그거를 이제 제가 썼고요. 그리고 어삼시사, 너희들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썼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학원에 나가고 있고요. 시간표는 브로셔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투스 인강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면, 저는 입성한 다음에 매출이 3000%가 입성했을 때에 비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강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강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좋아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를 얘기하는 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겨울방학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보다 이건 좀 막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만 10년째예요. 벌써 이 지역에서 10년째 단과 수업도 하고 있고, 윈터스쿨도 저도 들어가긴 합니다. 윈터스쿨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겨울방학 때 단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상담이라는 걸 쭉 하면서 애들이 너무 쉽사리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쓰여져 있는데 혼자서 기출문제집 풀기 해놓고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수능 수학이요,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풀어야 될 기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자이스토리가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하잖아요. 자이스토리는 사실은 94년도 수능부터 다 수록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사서 기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얘기했을 때 혼자서 푸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걸 혼자서 풀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정말 최고의 풀이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담했을 때 요새 어떤 책으로 공부하고 있니 물어보면 자기가 자이스토리 사서 기출문제를 다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혼자서 막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첫 번째 풀 수도 없고, 두 번째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세 번째 그걸 풀었다고 하더라도 수능 수학에서 최근에 요구하는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풀이라고 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기출문제를 같이 나가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습득하는 시기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의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수학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가 고1, 2 때 기준이에요. 고1, 2 때 수학 공부의 기준을 보통 어떻게 잡아요? 뭐 어디까지 풀었니로 잡잖아요. 기출문제랑 수능 공부는 어디까지 풀었니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고 깊기 때문에 양적인 기준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기출을 어디까지 풀었어요 한다고 해서 그게 점수로 바뀌지 않아요.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다 못 풀어도 상관없으니 기출문제를 겨울방학 때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계속 정복해 놓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그 기출문제를 겨울방학 때 3개월 동안에, 저는 1, 2, 3월을 겨울방학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1, 2,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다 푸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목표로 기출문제를 제대로 잘 정복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계속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와 함께 수학교육과 수능적 포인트를 맞춰서 쭉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형 사고의 학습 없이는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의미가 없이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푸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고민과 다양한 풀이법을 선택하는 걸 공부해야 된다. 제가 새 수업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수능 수학을 잘 풀려면요, 차선책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고3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현재 고3 학생들이 29만 명,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 응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5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통과목은 수원수투고요. 수원수투는 고3 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재탕 3탕 하는데도 1등급 컷이 낮단 말이죠. 88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등급 컷도 매우 매우 낮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과 등급 컷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면 좁은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좁은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못하는 이유가 양적으로 많이 가져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 깊이 있는 학습은 말이 쉽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준 자체를 양적으로 가려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처럼 너 미적분 몇 번 돌렸니? 수투 어떻게 공부했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해도 잘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되게 정시로 잘 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못해도 이화여대 의대를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고3 때 처음으로, 이번에 고3인데 이제 딱 20살 되는 친구죠. 그 친구도 이번에 처음으로 미적분 배웠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많이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공부하는 사고 과정만 탑재되어 있다면 늦게 하더라도 의대 갈 정도의 정시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참을성과 나름대로 그 정도 성적을 잘 받으려면 탐구 과목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많기도 하고 4점짜리는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성과 확정성을 가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질적으로 옮겨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의 수준의 문제집만 가지고 고3 때 공부하는 것,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재수생들이 아니라 예비 고3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내신 이제 막 시험 기간일 텐데 수2를 공부해요. 수2. 자, 그런데 수1을 애들이 많이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까먹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학습했던 사실 자체를 까먹는 애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저는 수학교육과 출신인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안타깝죠.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시기도 지나버렸고, 특히 도형 문제, 사인 코사인 법칙은 그게 뭐였지? 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모르니까, 내가 까먹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풀었던 책이나 아니면 문제집을 혼자 풀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2 때 처음 배웠던 책을 다시 풀어봐야지 해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 무슨 책 공부하고 있니? 수어는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센을 다시 풀고 있어요 하는데 아예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 역시 학원, 제가 그냥 잘난 척을 하면 수능 강사의 분석이 없는 수능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풀면 그냥 수능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풀었던 사람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일단 눈앞에 오늘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플래너에 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깊이에 대해서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하루 종일 포 문제가 많이는 없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많이 버리고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배웠던 수학원이 기억이 안 나면 역시나 강사와 함께 다시 되살리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서도 수1은 어느 정도 기초 내용이랑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실제로 수학원 학생들이 윈터스쿨 들어오는 학생들이 제가 수학원 심화반을 들어가거든요. 미적분 확통반은 기본반을 들어가고요. 근데 수학원 심화반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심화라는 말 때문에 일단 선택을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수학원 기본반을 선택하면 기본반을 선택한 사람의 점수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도 애들은 겁이 엄청 많아요. 나 심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닌데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날 때까지 심화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뭐 어려운 수학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수2는 상관없지만 수1에 대해서 겁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고 미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을 저는 안 먹게 해주고 잘 끌어올려주는 게 제 역할이고 그걸 충실히 잘 이행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에 대해서 판단이 엄청 빨라요. 이거 어렵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그 판단이 느려요. 읽을 수는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읽지조차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고. 나 안 할래. 그래서 수포자가 많아지고, 문과 학생들, 여기 문과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문과, 우리 아이가 문과다. 알겠습니다. 문과도 외고, 저 서울외고랑 대일외고 애들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정말 공부 안 합니다. 수학 공부. 최저를 수학으로 맞추려는 노력 자체도 없고. 그런데 일단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요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 진짜 중요한 게 제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 대학교에 포진해 있어요. 서울대 이 친구도 있고 약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성균관대 경영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청원고 출신에 성균관대 경영 다니는 친구인데 성균관대 경영이면 뭐 사람마다 기준 다르지만 좋은 대학교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문과에서의 대학인데 성균관대 경영의 4분의 1이 반수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친구도 절대 반수 안 한다 그랬어요. 성대 경영이 고대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고대 출신인 제 앞에서 하면서 성대가 좋은데요? 하면서 하던 얘기였는데 자기가 같이 밥 먹던 7명 친구가 있었대요. 자기 포함해서. 근데 1학기 끝나고 4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반수하러. 그래서 남은 3명이서 우리끼리 열심히 성대 끝까지 졸업하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2명이 반수하러 또 떠나갔대요. 자기는 절대 반수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대학교 합격이 목표였지만 재수 반수 결정 여부는요. 대학교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요새 트렌드가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대학교를 진짜 꾸준히 등록금을 내면서 4년 동안 다닐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받는다고요. 왜? 주변에서 다 반수하러 떠나가니까. 성대 경영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밑에 대학교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특히 문과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수학 안 해야지 또는 최저만 맞춰서 우리 학교 선배가 이 정도 내신 등급 때문에 어디 간대 난 이 정도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1학년 때 또는 반수하라고 결심을 했을 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수학을 안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져요. 그냥 고3 제 학생들보다도 못한 재수생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저는 여기 재종 수업도 나가요. 다른 의대간도 재종 수업도 나가고 하는데 정말 많이 봅니다. 재수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재학생이 29만 명이고 수험 응시 인원이 52만 명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를 당연히 안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부모님이 같이 집에서 맞아 하면서 일단 대학 가자라는 스탠스로 수학 공부를 막아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꾸준히 다니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요새는 정말 많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과는 어쩔 수 없이 수학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걸로 대학 가야 되고 이걸로 취업도 해야죠. 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수학은 당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과목처럼 취급하는 친구들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센에 있는 문제와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수투를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있을 때 센에는 위쪽에 있는 것처럼 함수식을 주고 이걸 분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그래요. 그런데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식을 안 줘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함수가 있고 넓이가 이런 함수가 있고 교점이 3개가 되는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 뭐였게?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였게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거든요. 센에 이렇게 함수식 안 주고 정보를 주면서 함수식을 추론하는 문제가 5개도 안 돼요. 이런 문제만 200개가 넘는다고요. 근데 이것만 계속 푼다고 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길러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오냐? 그냥 거의 다른 과목처럼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은 그렇게 다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학 교육적인 수능적인 트렌드를 반영할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런 차이를 눈치도 못 채요. 나는 세는 푸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수능적인 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강의들이 저도 인강 강사, 인강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인강은 언제든지 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끌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 현장 강의에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우.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번 수능 20번 문제인데 지수로 함수 문제예요. 지수로 함수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연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번 친유형 문제인데 시중 참고서에 비슷한 문제 아예 없습니다. 아예 비슷한 표현조차 없고요. 늑차 비슷한 것도 아예 없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4점짜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나는 기초부터 쌓아가야지 해서 그런 내용이 기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수능 4점짜리는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왜냐면 수학 공부는요. 할 맛이 나야 계속 풀게 되는 거거든요. 5개 풀면 인간적으로 3개 맞아야 뭐 2개 틀려도 괜찮으면서 넘어가는 건데 5개 문제에 4점짜리를 주면 하나도 못 풀거나 읽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 줄까에 대한 건 기초 문제를 풀어서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 기초를 읽을 줄만 알면 3점짜리 풀 줄만 알면 4점짜리로 빨리 넘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3점짜리만 이해하면 제 수업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점짜리가 30문제 나와요. 수학은 4점짜리가 몇 문제인지 아세요? 4점짜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4점짜리가 몇 문제인지 아세요? 13문제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하면 52고요. 100에서 51을 빼면 48입니다. 그러면 4점짜리 다 빼고 나는 3점만 할 거야 하면 48점 받는 거고요. 48점 받으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은 어려운 걸 잘해야 되는데 쉬운 거 하고 어려운 거 이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제가 매년 심하게 많이 봐요. 저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은 크게 발전이 없고 그냥 끝날 때까지 그런 점수가 나온다. 국어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앞에서 되게 신경 써서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애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쓸데없는 테크닉에만 매몰된 학습.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초 풀이법 해가지고 이거 알면 빨리 풀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걸 뭐 당연히 수능 출제위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런 건 의식적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테크닉에만 매몰된 학습은 항상 피하자. 특히 이과학생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과학생. 근데 저는 내신 대비 수업도 여기서 진행하거든요. 내신 대비 수업. 그래서 고3 미적분과 확통 내신 대비 수능 특강 모든 변형 문제도 여기서 다 학생들한테 주는데 그때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내신 때는. 수능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리고 컨텐츠에만 집중하지 말자. 요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도 제 모의고사가 따로 있고 시대인재 컨텐츠도 여름부터 씁니다. 그지만 좋은 컨텐츠는 여름 이후에 중요해요. 초반에는 컨텐츠보단 수능적인 기출문제를 어떻게 잘 분석되어 있는 책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건 신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비싸기도 하고 학기 1학기 때는 재학생 기준은 저는 장담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컨텐츠는 여름 이후에는 투자하거나 할 가치가 매우 높지만 1학기 때는 겨울방학 때는 컨텐츠 뭐 무슨 컨텐츠다 해가지고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일관성과 확장성 1순위로 둔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겨울방학 때는 수학에선 일단 잊고 있던 개념을 당연히 되살려주면서 기출문제의 3점짜리 후반부와 4점짜리 초중반부에 주로 등장하는 문제풀이법을 습득을 합니다. 그걸 일관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확장성 있게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당연히 숙제겠죠. 워크북 문제풀이 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들도 틈틈이 풀어주면서 그 확장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름방학 이후에 7, 8월 이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들로 진행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일관성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또는 미출제 요소라고 얘기하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요소들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번은 신유형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처음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 여름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 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몇 분 정도 고민해야 되나요라는 말을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결론은 시기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다르다. 몇 분 고민해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알 때까지 고민해라. 뭐 1시간 고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1시간 고민 자체가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르면 빨리 질문을 하고 빨리 답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겨울방학 시기에는요. 모르면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수준은 여름 이후에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부분들을 해설지 보고 또는 강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탑재하고 그 다음 문제를 맞추면 되는데 학생들이 일단 내 눈앞에 있는 OX 치고 몇 점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질문을 받아줬네 안 받아줬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질문을 좀 해설지를 빨리 풀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능 직전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알 만큼 안 상태에서 10월 달이다. 그러면 이미 했던 유형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게 맞죠. A라는 표현이 B라는 표현과 똑같은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 없이 질문하는 것도 오히려 수학교육에서는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학습 시기에는 빨리 해설지를 보는 거고요. 완성형 시기에는 최대한 고민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관된 학습 기조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뭔가 정해놓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시즌에 이런 이야기를 수업 중에도 정말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정해놓고 공부하지 마라. 오늘 어디까지 해야지. 못 지킨다 그거. 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수능 공부를 하루에 13시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주말 그냥 아침에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밤에 오는 그 13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매니징 하겠어요. 우리가 고작 정말 길게 준비했던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 두 달짜리 시험인데 1년짜리 커리큘럼을 전 과목으로 공부하고 그거에 맞는 하루의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힘들고 겨울방학 제 강의 개강도 12월 28일 정도에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공부했을 때 강의 듣느라 요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문제 풀 때 요 정도 시간을 쓰고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되겠으며 그 중에서 4점짜리 몇 퍼센트 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중하위권일수록 수능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일수록 어디까지 끝내야지 하고 하는데 그러면 맨날 자기 혐오에 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 겨울방학 공부나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뭐 기타 등등의 학습 방법은 누가 알려주는 대로 하지 말고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들어갈 것. 수학학습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고민 방법. 이게 이번 수능 14번 도형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인데요. 어렵죠. 제가 오늘 뭐 풀어드릴 건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길고 도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고민은 보조선을 그려볼까? 사인 법칙 저기 나와 있는 사인 A 대 사인 B가 8대 5고 넓이 B가 9대 35다. 저는 저 비례관계 해석 같은 거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비례관계를 먼저 쓸까? 네 번째 넓이의 최대값은 물어봤는데 그때는 언제일까라는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근데 쓸데없이 애들한테 시간 주면 보조선만 긋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조선을 그리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 계산하는 건데 애들은 도형이니까 어려워. 나 도형 강의 듣고 올래. 이런 짓을 한다고요. 도형은 중요하지 않다. 비례식만 반복적으로 쓰면 그 어떤 짓도 안 하고 그냥 연산으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능 21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 책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일까? 저 분수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대값을 구한다는 건 판별식을 쓰자. 이런 유의미한 사고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미 없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랑 비슷하다는 것도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확통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통 등급 컷 한번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친구는 일부러 청소학원 학생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84점이고요. 이 친구는 76점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7등급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친구도 77점 청원여고 출신 학생입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점수가 막 높진 않아요. 이 친구들은 확통을 다 맞았다. 그래서 미적 학생들이랑 확통 학생들이랑 차이점이 많은데 확통 학생들 아까 손 들었는데 확통 학생들은 무조건 확통을 다 맞아야 됩니다. 왜? 확통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수원수투를 최대한 덜 틀려야 되겠고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수원수투를 다 맞고 미적분에서 어떻게든 덜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를 미적은 잘 받아야죠. 제가 이 저번 설명회 때도 요분 보여드렸는데 요분이 이제 필즈상 받으신 수학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상이 노벨 수학상이 없어서 노벨 상 대신 필즈상 받으신 요분이 이제 수학자 허준이신데 이분이 수능을 봤던 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수학 교수님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다시 수능 보면 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분에게 이런 질문 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수학 빼고는 자신이 있다. 왜냐면 나는 수능 수학은 훈련이 필요한데 수학적인 머리는 지금 좋겠으나 지금 당장은 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 수학 자신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MBC에서 방영했던 교실 이데아라는 MBC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에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포함해서 되게 수학적인 업무를 매일같이 처리하시는 분들에게 작년 미적분 수능 시험을 100분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치르게 했더니 평균이 55점이 나옵니다. 1등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3점짜리 실수 하나 하신 분이고요. 그분 빼고 그분 포함해서 평균 점수를 냈더니 55점이에요. 그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능 수학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 훈련 받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여기 아까 손 안 드신 이과 학생들 미적분이다 또 뭐 기하다 하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머리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할까요?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이과 학생들은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실 나는 선택받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이과에 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보통 이과 학생들은 그래요. 되게 겸손한 친구는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점수가 안 나와도 나는 언젠간 하면 할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 수학 공부하는 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끌고 가는 프로그램에서도 잘 하기가 어렵다. 교수님들도 이런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적분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윈터스쿨 말고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들어갔을 때 미적분 양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확통에 비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주 1회가 좋을까요? 주 2회가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주 2회도 좋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미적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통을 학교 내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주 2회를 미적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 교육 과정에선. 근데 대치동에서도 수험수투 하루 듣고 미적분 하루 듣고 저도 수업을 이렇게 깔고 모든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미적분 주 2회 수업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 주 1회로도 충분히 잘 완성될 수 있고요. 이 친구가 이번에 제 학생입니다. 제 학생 중에서 이 친구는 이제 정시로 갔고요. 이번 수능 성적표예요. 다 맞았고 수학도 이제 아깝게 100분이 98이 나왔는데 요 정도 점수가 나와야 의대 정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 의대랑 뭐 다른 데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의대 어제부터 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수시 합격.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학생은 이제 의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이번 겨울방학에 주 1회 미적분 저하고 처음 시작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도 잘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적중한 문항들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 위쪽에 있는 게 이번 수능 29번이에요. 첫 번째 줄 보면 이런 수학적 기호가 있는데 제가 국어 선생이나 영어 선생이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수학이라서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저 수식이 제가 만든 표현하고 매우 비슷하죠. 덧셈 뺄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이게 하도 많이 나와서 이 표현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따로 교재에 수록도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센이나 당연히 일반적인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구경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온전히 강사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로 같이 열심히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능 수학 밸런스 게임 겨울방학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권을 여러 번 푸는 게 좋나 아니면 여러 권을 한 번씩 푸는 게 좋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권을 여러 번 푸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가장 좋은 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초반에는 한 권을 여러 번씩 풀어보면서 제대로 수학 과정을 문제풀이 과정을 습득하는 게 먼저다. 그 대상은 그 재료는 당연히 기출문제들이어야 하겠고요. 센 문제를 여러 번 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학생들은 센을 여러 번 풀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겨울방학 시기에는 기출문제를 정말 돌고 닳도록 풀어보면서 이 문제와 이 문제가 2년 차이가 있지만 되게 비슷하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비슷하지만 이 풀이법을 적용했을 때 적용이 왜 안 되고 이 풀이로 풀어야 되는지 자기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역시 시기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결정하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결정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르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빨리 해설지를 보거나 알 때까지 고민하거나 당연히 이것도 시기마다 다르고요. 공부의 양과 고민의 깊이 둘 다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는 무게중심이 고민의 깊이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이 풀이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알고 차선책을 선택해야만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수험수투 단원이 몇 개라고 쓰여져 있죠? 6개. 괄호치고 제가 쓰고 싶은 말입니다. 많다 적다? 적다. 어머님들이 대학 가실 때 아버님들이 공부하실 때랑 지금 수학 과정이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재수 반수생들을 다 고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인물들을 다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인물들은 확정이 아니라 미적분에 있기 때문에 미적분만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되게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공부하려면 초반에 기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행 반복 싸움이 아니고 깊이를 얼만큼 깊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1, 2 수학 모의고사 등급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인원수 보여드렸죠. 이번 고2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10월에 봤어요. 근데 원점수 3등급 컷이 54점인가 그래요.
그리고 작년 5월달 모의고사도 재수생 빼고 재학생들만 봤거든요. 미적분 3등급 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47점입니다. 저는 탐구 과목 50점짜리 만점짜리 과목인 줄 알았어요. 3컷이 47점대라는 건 재학생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3년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내 학생들이 최고고 우리 학생들 절대 학습 수준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재학생들 수준이. 그런데 그 안에서 모의고사가 내가 고1, 2 때 그래도 2등급은 받았는데 고3 때 왜 4등급이 나오냐. 당연한 얘기예요. 고민의 깊이가 다른 재수생들이랑 붙었을 때 등급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수학 등급 잘 나오는 거 할 수 있어요. 국어 등급 잘 나오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잘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국어 수학 1등급 게다가 탐구까지 1등급이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적분에 어느 정도 시간 썼고 언제부터 소수 공부하고 국어는 어떻게 하고 탐구는 언제부터 하고 가망성이 내신이 좀 힘들면 논술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것들이 집에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 수학은 내신 수학도 있고 아직 배워야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과목인 거죠. 저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 정시로 간다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시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시로 잘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제가 정시 성적표 보여드렸잖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정시로 갈지 안 갈지 판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힘들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한 달만 제가 가르쳐 보면 저 기가 막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진여고 재작년 학생 중에서 작년 학생 중에서 그 친구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문제 푸니까 곧잘 풀어요. 근데 자기가 고민하더라고요. 수시 원서 쓸지 안 쓸지.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정시로 가라. 그래서 정시로 이화여대 갔습니다. 네, 대진여고에서 내신이 3점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3학년 내신은 항상 미적분 정규 1등을 했었어요. 3학년 때는.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정시로 잘 가는 건 운도 필요하고 성실성과도 물론 수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통계자를 꼭 보여주시면서 재수생들이 이만큼 많은데 너 이길 수 있냐? 전 과목 통틀어서 이길 수 있냐? 그리고 정시는 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수학 잘 보는 것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등급 컷인데 원점수 등급 컷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적분 1컷이 87에서 88 정도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 정도면 이제 4점짜리 몇 개 틀려야 1등급을 받는 거죠. 3개까지죠.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아도 1등급은 맞을 수 있다. 2등급, 3등급도 생각보다 이제 아래쪽에 69점, 70점대면 충분히 3등급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점짜리 얼만큼 덜 틀리냐인데 확률과 통계는 점수가 높죠. 등급 컷이. 왜 그렇죠? 쉬우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등급이 4%잖아요. 그런데 1등급을 100이라고 놨을 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4%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적분이에요. 다 기하고요. 그러니까 확통해서 재학생이 1등급을 수능 때 받는다? 매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많습니다. 이번에도 확통 1등급은 92점을 제가 92점 1등급 아니죠. 그러면 92점만 해도 4명 만들었어요. 확통반에서만. 청솔 확통반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유의미한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하면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겨울방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 공부는 수능형으로 되살리기 수원 다시 공부해 주는 것과 수능형으로 학습해 주는 것 그리고 선택 과목은 미적 확통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대신 내신형 공부와 수능형 공부를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주 2회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요 표를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겨울방학 시즌을 1, 2월로 잡아요 보통.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학습에 대한 시즌 하나가 끝나려면 1, 2, 3월까지 주는 게 좋습니다. 1월에 다 끝내면 너무 좋지만 그건 강사가 끝내는 거지 애들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월까지 수능 공부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이제 내신이 4월 말에 있기 때문에 4월 4주 딱 4주만 내신 대비해 주셔도 고3 내신 대비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월 초 개학하더라도 내신 공부하지 말고 좀 잘 받아들여 주세요. 수능 공부를 절대 놓지 않는다. 칼같이 노는 애들 엄청 많아요. 윈터 끝나고 또는 뭐 겨울방학 2월 끝나고 나 이제 내신 모드로 들어갈 거야. 안 돼요.
무조건 3월까지는 잡아줘도 내신 공부에 절대 지장받지 않습니다. 4월 4주 동안 내신 대비해 주시고 5월에는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수행평가를 엄청나게 학교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를 하기 힘든 시기예요. 어린이날도 있고 학교 재량 휴일도 있고 노는 날들이 많은데 6월 2일인가가 이번에 모의고사거든요. 그럼 재수생 낀 모의고사를 6월 초에 봐버리면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락다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5월에는 6평 대비 가볍게 해주시고 미적분 심화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미적분 기말고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이 시즌 3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2달 동안 다시 한번 수능에 대해 수원수2 미적 확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탐구 공부입니다. 탐구 공부하고 9월에 모의고사 보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수시원서 접수하면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과 파이널을 통해서 수능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 학생들은 큰일 났어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11개월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끝나고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뒤로 넘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과제를 다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서 여기 칠판 앞에서 잘 써주고 받아 적고 애들이 숙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뭐 우리 아이들 점수가 몇 점이고, 뭐 우리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우리 아이 오늘 이번 주에 몇 개 틀렸어요를 문자로 보내주는 게 학습 관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매주 워크북 숙제, 단원별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줍니다. 그래서 20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첨삭을 해주고요. 아이들이 매우 부담을 느껴요. 20문제를 우리가 다 본다는 사실에. 저희 다 열어봐서 첨삭을 주거든요. 몇 개 틀렸네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과정을 다 봐줍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파일로 다 저장해서 첨삭해서 다음 주에 줘요. 이번 주 첨삭 내용이고 이거 유사문항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까지 풀어봐라고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고도로 발전된 수능을, 좁은 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능형으로 문제풀이를 교정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고1, 2 때 주로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형으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네가 풀어왔던 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수학교육과 출신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매우 미안하단 말이에요. 사실 너희들이 내신형으로 공부해왔던 수능 공부는 사실 진짜 수학은 아니야. 훨씬 더 좋은 풀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로 평가받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쇼크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방에서 배웠던 게 별로였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풀이 못 나요. 실제로 되게 더러운 풀을 계속 끝까지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애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아서 첨삭을 다 해줍니다. 빨간색을 다 꺼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고 다음부터 이 풀이로 절대 가지 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주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충 식으로 푼 풀이들도 그림으로 잘 풀 수 있다. 위에 게 학생들 풀이면 아래쪽에 있는 게 저희들 연구실에 첨삭을 다 해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매주 400명씩 수능 끝나기 전까지 매주 첨삭을 해주고요. 한 주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했더니 성적이 매우 잘 오르고, 이런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 첨삭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 애들이 안 올라요. 제 입장에서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이렇게까지 오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린 애들을 보니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숙제 해왔네, 그럼 별로야, 이렇게 풀어, 네 알겠습니다. 안 오른다니까요. 점수 올리게 하려면 네 풀이 이거 구리니까 다신 절대 이렇게 풀지 말고 대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걸 시도할 수는 있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요새 수능 수학이라는 거야. 근데 전국에서 이런 첨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저 이거 5년 됐거든요. 이렇게 한지. 이렇게 해보니까 놓을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저밖에 못하고,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과 노하우와 열정이 없다. 저 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뭐 이렇게 편지도 써,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쓰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더럽게 풀어오면 빠른 풀이를 알려주기도 하고, 제대로 보여주는 첨삭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도 써주고요.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매주 이렇게 요약본으로 정리해주면 저희들이 피드백을 주고 이걸 뒷장으로 넘겨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개별 첨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도 써주고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만 마지막에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첨삭 받고 싶어하는 조교 선생님들도 따로 있고, 종강할 때 저한테 편지를 안 써주고요. 조교 선생님들한테 그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수원수2 반, 정규반은 제가 원래 청솔에서 반 2개를 운영했었는데 원래는 대치도 가고 하면서 반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마감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미적분은 일요일 날 그리고 확통 정교반은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바로 옆 학원에도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브로셔 맨 뒤에 시간표 있으니까 똑같은 수업이에요. 여기 학원이랑 저기 수업이랑 뭐 진도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신경 써서 옷도 똑같은 걸로 입고 갑니다. 왜냐면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날 여기에서 결석하면 저기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은 이 시간 어느 정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매주 시험 보고 커리큘럼 완성 들어가고 미적 확통반은요 개념 완성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저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또는 예전에 배웠지만 까먹었어요. 뭐 또는 3번 배운 친구들도 잘 들어와서 옵니다. 1월에 처음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4주 딱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월에 이번에 저기라서 설날이라서 4번 또는 3번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당연히 진도가 안 끝나겠죠. 그리고 2월 초부터 이제 뒷부분 진도를 나가면서 앞부분 심화 과정을 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2월부터는 이 근처 내신 시험지도 계속 숙제로 주죠. 이번 주는 대진고 시험이야. 이번 주는 뭐 재연고 시험이야. 그래서 1학기 내신 모의고사에 대해서 내신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숙제로 진행이 된다. 4월에만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신 대비들도 미리미리 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능 특강 문항들도 제가 다 배정을 해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모든 문항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즌 구분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계동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신 대비도 한다. 왜냐면 저는 내신 대비하는 걸 보통 수능 강사는 내신 때 휴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학은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수학은 국어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수학은요. 내신 때 배웠던 풀이랑 수능 때 배운 풀이랑 다르면 안 되잖아요. 겨울방학 때 배웠던 대로 시험을 봐야지. 그래서 그대로 저는 중계동에서만 내신을 진행합니다. 미적 확통반 진행하고 제 부강사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면서 학생들 시험도 보고 질문 답변도 4월, 6월에 2번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뭐 영상으로 보고 참석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수강 후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받으셨던 낮장짜리에도 수강 후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미적분 92점 받았던 친구 서울에 69점이었는데 92점으로 끝났고요. 고대 갔습니다. 4합 4 받았어요. 4합 4. 그러니까 다 1등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대로 납치당한 거죠. 정시로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요거 말고 이 친구도 이제 작년 학생인데 46에서 88까지 올랐고요. 연대 갔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제가 계속 설명회 때 보여드리죠. 이 친구는 겨울 때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동성고등학교라고 거기에서도 여기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 친구였는데 35점입니다. 3월에 35점. 제가 이제 외면할 수 없잖아요. 너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저한테 책임져라는 식으로. 보통 35점 애들은 저한테 문자는 안 보냅니다. 어떻게 됐니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 몇 번 틀렸니 했더니 5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그 저는 이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선생님 저 그냥 많이 틀렸어요. 이제 수학 안 하려고. 얘가 보통 학생이에요. 근데 저한테 책임지라는 식으로 5번부터 틀린 이 친구의 자세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8점으로 끝났습니다. 학원 직원분들도 얘 다 알고 있어요. 맨날 남아서 질문하고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10시 수업 끝나고 맨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말이 되는 질문들을 하고 얘보다 훨씬 점수가 좋았던 친구들보다 마지막에 잘 끝났습니다. 의대 갔던 친구들 92점, 100분이 99 받았던 친구들도 너무 자랑할 만한 친구들이지만 저는 이거 너무 가치 있는 얘는 첨삭을요. 제가 첨삭했던 것들을 다 따로 재본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계속 봤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과 정성이 뭐 전과목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워낙 잘한 친구들도 많고 뭐 힘든 친구들도 잘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수능 수학 어렵다. 양종원 선생 수업 들었더니 좀 어렵더라라고 얘기한 친구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쉬운 수학 하면 쉬운 수학 공부한 사람의 점수가 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제 수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35점짜리 듣는데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커리큘럼을 수년간 진행해 왔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 이 친구는 월계고 전교 1등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끝나고 수능 날 곧바로 이런 카톡이 왔어요. 다 1등급이다. 다. 이 4합사입니다. 최저 맞춰서 맘 편히 놀 수 있다라는 게 1년 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생기신다 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브로셔에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로 문의해 주시면 편하게 거의 이투스로 연결되는데 이투스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니까 혹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제 이름 쓰면 저희 상담 채널이 나오거든요. 저도 답변합니다. 시간 될 때 계속 답변해 드리니까 편하게 거기로 문의해 주시면 올해 몇 등급이고 어느 정도인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친구인데 여기 어떻게 잘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동해에서도 재작년에 강원도 동해에서도 수업을 여기 중계동으로 들어오고 뭐 남양주 뭐 이쪽 의정부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워낙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뭐 대치 나가기도 하니까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하는 것들을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아시겠나요? 수학 공부 앞으로 끊임없이 어머님들은 질문을 당하실 겁니다. 엄마 나 수학하기 싫어. 수학 너무 어려워 하는데 같은 오늘 들으셨던 이 메시지를 집에서도 꾸준히 같이 진행해 주셔야 우리 아이가 수학을 놓지 않고 전략 과목으로서 대학 갈 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개강 12월 28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